여러분은 누군가의 끝없는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미움을 주는 상대와 한 가족이 되면 그 괴로움은 말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저를 그토록 미워했느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한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단 한순간도 저를 며느리나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아도 어머님은 늘 저를 내칠 생각만 하셨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저는 그때 당시 한의원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보건의료행정과를 졸업하고 한의원 원무과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장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원장님이 저를 더 많이 좋아했고, 병원 업무가 끝날 시간에도 따로 연락을 하거나 밥을 먹자는 얘기를 잘했어요. 원장님은 저와 7살 차이였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도 젊고 직업도 좋고 성격까지 서글서글 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마음이 갔었죠. 병원 직원들 눈을 피해서 연락하고 만나면서 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직원들도 다 알게 되었지만요. 원장님과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좋았기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맘때 저한테 한 통의 연락이 왔었어요. 원장님의 어머니셨죠. 원장님한테는 얘기는 하지 말고 따로 봤으면 하시더라고요.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긴장하며 만나 뵙게 되었죠. 어머님은 제가 인사를 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한숨도 살짝 쉬셨죠. 우리 아들하고 만난다고. 네. 누가 먼저 좋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아가씨가? 원장님이 먼저 좋다고 하셨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한숨을 살짝 쉬시더라고요. 우리 우창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많이 하고 친구들도 다 저 같은 친구들만 만나서 그런지 좀 순진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가씨가 어리고 예쁘고 그러니까 우창이도 아가씨가 마음에 들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어머님은 대놓고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어머님은 제 말에 코웃음을 쳤죠. 우리 아들만 순진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가씨, 연애야 아무하고나 해도 되겠지만 결혼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나 격이 맞아야 결혼하고 나서도 뒤탈이 없어요. 당장은 좋을지언정 살아보면 그런 부분이 무조건 문제가 되거든. 우리 아들은 알겠지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지금도 본인 병원 갖고 있는 한의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직업 좋고 인물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지. 반면 아가씨는 내가 들어보니까 어디 2년제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병원 직원으로 일했고. 맞죠? 네. 아가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하고 수준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좀 어린 나이긴 했어도 그 말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몹시 서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제가 우는 걸 보고 어머님은 더 진절머리를 치셨죠. 아휴, 왜 울어? 내가 뭐라고 했다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그만 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그만 울고 눈물 닦아요. 남들이 보면 오해해.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 참, 나는 울 상황도 아닌데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는 거 딱 질색이야. 저는 눈물을 대강 닦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결혼하고 싶었던 것 뿐이기에 잘못한 것도 없건만 분위기에 주눅 들고 어머님이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내 말 알아들었죠? 우창이가 아가씨한테 단단히 빠졌는지 자꾸 결혼 어쩌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우창이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아줄 생각이야. 우창이한테 잘 어울릴 여자는 엄마인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아가씨도 우창이 말고 좋은 사람 잘 찾아봐요. 뭐 병원 그만둬라 그런 소리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정 불편하면 내가 다른 취업 자리는 알아봐 줄 테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완강한 결혼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어본 것도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비참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싶어서 한참이나 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님과 헤어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면전에서 들은 것도 너무 자존심 상했고 또 만약 결혼을 한다 한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 같지도 않았죠. 저는 원장님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남겼고 병원도 그대로 그만뒀습니다. 여전히 좋아했기에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헤어지려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장님은 제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연락하고 집 근처에 찾아오겠다 그러고 얘기 좀 하자고 매달렸지만 저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좋은 여자 만나시라고 하면서 잠수까지 탔었죠. 마음은 아파도 그렇게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생리불순이 좀 있었고 규칙적이지 않아 몰랐는데 그맘때 부쩍 배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되었죠.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원장님이 저를 찾으려고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도 대강은 알더라고요. 자기 엄마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했거든요. 저는 원장님에게 결국 임신 사실을 알렸고 원장님은 잘 됐다며 결혼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가졌는데 엄마가 뭘 어쩌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님 반대가 그토록 심한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랬는데 원장님은 자기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잘 살아왔다며 결혼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여자랑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설득할 테니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원장님이 너무 고마웠고 저도 원장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그냥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제 임신 사실도 털어놓았죠. 임신 사실을 밝히든 말든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반대했지만 아버님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장님도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아니면 인연 끊겠다고 나오니 결국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셨고요. 환영받는 결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 승낙도 받았고 진심은 통한다고 제가 더 잘하고 살면 어머님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바로 깨닫게 되었는데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허락하셨지만 어머님은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말도 잘 안 거셨고 말을 건다고 해도 몹시 차가우셨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다 느껴졌죠. 한 번은 친척 모임에서 다른 고모님들에게 제 흉을 보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볼수록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집에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왔나 모르겠다. 내가 저런 거랑 결혼시키려고 우리 우창이한테 그토록 공부를 시켰나 라는 소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말들이 깊은 상처가 되고 말도 못하게 속상했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 옆에서 없는 애교 부려가며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어머님은 절대 나를 좋게 봐주지 않으시겠구나. 그냥 처음부터 나에 대한 마음을 아예 닫으셨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을 출산했는데도 저희 아들까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며느리는 싫어도 손주는 예뻐하신다던데 저희 어머님은 손주한테도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런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엄마를 좀 이해해 주라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머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저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어머님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시면 그땐 어머님과 내 사이가 편해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될 기본 도리는 다 했지만 구태여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결혼한 지도 5년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개구쟁이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섭섭하게 하셔도 남편만큼은 완전한 제 편이었기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면 아직 한창 좋을 때인데도 어느 기점으로 남편과 제 사이가 몹시 멀어졌죠. 그 시기는 어머님이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당시 친구분들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고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과거 부동산 토지 신탁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했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 관련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은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도 하고 자문도 받는다고 그 여자를 여러 번 만났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그 여자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죠. 얼굴도 예쁘고 귀티나게 생겼다.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똑똑하고 야무지더라. 말하는 것만 봐도 똑부러짐이 묻어나온다. 등등 그 여자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하셨다기보다 남편과 아버님께 주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맘때 2, 3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님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그 여자 얘기를 몹시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은 그 여자가 똑 부러지는 데다 말투도 우아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든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종종 만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저와 비교도 자주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애를 며느리로 얻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느니, 우리 아들하고 지적인 대화가 될 것 같다느니, 수준이 맞다느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잘 말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너는 따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없냐느니 나이도 어린데 남편만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을 굴릴 수 있는 공부를 좀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 돈을 잘 벌면 아내가 똑똑하게 그 돈을 잘 불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따로 공부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어머님이 하도 그 여자와 저를 비교했기 때문에 얼굴도 잘 모르는 그 여자에 대한 부러움도 커지고 섭섭함도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는 것 외에도 심지어 남편하고도 자주 만나게 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 한의원을 소개시켜줘서 따로 와서 침을 맞아보려고도 하고 아예 식사도 다 같이 한 적이 있는 듯 했죠. 남편도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다 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까진 별 생각은 안 했어요.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하니까 투자 정보 때문에 남편한테도 만나보라고 하시나 보다. 차라리 나를 소개해 주시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도 나중에는 저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랑 만났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병원에 들렀는데 마침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님과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갑자기 병원에 오니까 당황하신 눈치였고 저 역시도 좀 놀랐죠. 그리고 어머님 얘기로만 듣다가 그 여자를 실제로는 처음 본 거기도 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신우 아빠랑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요.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먼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모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먼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말대로 키가 크고 분위기부터가 단정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어머님이 그토록 칭찬하던 그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머님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실은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았는데 어머님이 원장님 병원 소개해 주셨거든요. 여기 침 맞으러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려고 했는데 마침 어머님이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하셔서 원장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너는 올 거면 미리 전화를 좀 하고 오던가. 우창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불쑥 온 거지? 네. 어머님은 저한테 톡 쏘듯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웃으면서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사모님도 오셨는데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는데 그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이고 그 여자가 안주인인 것처럼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진료를 끝내고 나온 남편과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처 한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머님은 제 앞에 있는 반찬들을 가져다가 그 여자 앞에 놔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시면서요. 누가 보면 오랜만에 친정온 딸이라도 챙기시는 것 마냥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 채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도 익숙한 듯 받아들이며 행동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일부러 그러시는지 그 여자랑만 주로 대화를 하시고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죠. 어머님과 그 여자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도 저랑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여자랑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맞장구도 치고 경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너는 우리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예, 전문 용어를 많이 얘기하셔서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수준이란 게 이런 거다. 뭐 대단하고 어려운 얘기했다고 그걸 못 알아듣고 있어. 어머님은 저를 또 타박하셨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휴,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꼴이란. 어머님의 말에도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머님이 원하신 며느리가 저런 여자를 말했던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본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당차고 똑부러져 보이고 저 스스로도 비교하게 되고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맘때 밖으로 자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가가 늦어지고 약속 핑계를 대며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죠. 저도 눈치가 있는데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남편한테 요즘 병원에 힘든 일 있느냐, 나한테 섭섭한 거 있느냐 물어봐도 남편은 대화를 피하고 저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맘때 제 마음은 정말 컴컴한 동굴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했죠. 아들만 아니었다면 이혼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잘 견뎌보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이미 저와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들을 보게 되었고 몰래 통화하는 것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아들이 바람이 나면 그만하라고 말릴 테지만 저희 어머님은 오히려 만나보라고 부추기시는 꼴이었어요. 자꾸 자리 만들고 연락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도 그 여자하고 눈이 맞은 것 같고요. 둘의 대화를 엿보게 되었는데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랑 만나느냐 이럴 수 있느냐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그 여자랑 자기랑 대화도 잘 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도요. 제가 무슨 중고 물품도 아니고 결혼해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달라졌으니 이혼해달라고 버리려고 하나요? 저는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까지 저를 찾아와서 이혼해달라 그러더군요. 결국 너랑 우창이 이렇게 될 것 같았다. 내가 분명 결혼 전에 얘기했지? 너랑 우창이 안 어울린다고. 어머님이 일부러 그 여자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며느리 손주 다 놔두고 어머님이 나서서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유리는 우창이 병원 환자야, 환자. 환자가 오며 가며 병원 다니면서 원장 만난 거고 둘이서 대화 잘 통하고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왜 내 탓이니?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자 저희 남편하고 잘 되게끔 밀어주신 거잖아요. 저하고 신우는 보이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렇다 쳐도 신우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신우도 딱 보니까 공부머리는 너 닮았는지 애가 맹한 것 같더라.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우창이가 하도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했어. 애초에 둘이 어울리지도 않았던 거 내 눈엔 다 보였다. 얼굴 예쁜 거 뭐 얼마나 가겠니. 결국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건데 너 무식하고 어디 이름도 없는 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우창이도 결국 너한테 질린 거야. 남자 마음 안 뜨게 네가 잘 잡았어야 되는 거지. 왜 내 탓을 해? 내 아들이 바람핀 거? 그래, 그거 잘한 거 아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오죽 너랑 대화도 안 통하고 안 맞았으면 그랬을까? 너한테는 잘못이 없어? 어머님이 아예 남편 바람피라고 고사 지내고 남편도 자기 엄마 장단에 맞춰서 바람을 폈는데 도리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 결혼하고 어머님한테도 잘하려고 했고 신우 아빠한테도 부족함 없이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가 잘못한 거? 애초에 수준도 안 맞는 남자를 넘본 거. 볼 거라곤 얼굴하고 몸뚱이밖에 없어서 임신부터 하고 들이댄 거. 그게 다 잘못이지.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함부로 말하시나 싶었습니다. 우창이 마음 떴다는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니? 어쩔 수 없잖아? 너도 이혼 못하겠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애가 있는데 무슨 포기요? 제가 왜요? 아휴, 순한 척 하더니 이럴 때 보면 너 진짜 질기고 독하더라. 가만 보면 순진하고 순한 것도 아니야 너. 이런 일 겪고도 제가 그냥 내내 하고 물러나길 바라세요? 그럼 뭘 어쩔 건데? 저 증거 다 있어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소송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 상대로도 할 거고 그 여자 상대로도 할 거예요.
이혼은 안 해주면서 소송은 하겠다고? 네, 당연하죠. 나 참. 어머님 저를 너무 무르게 보셨어요. 제가 밟으면 밟혀주는 줄 아셨겠지만 저 그렇게 쉽게 이혼 못합니다. 소송만 할 거예요. 그리고 소문도 다 낼 거예요. 저도 악에 받쳐서 그랬습니다. 살면서 별로 큰 소리도 안 내고 살아왔고 성격도 그런데 그때는 저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무르게 보고 적당히 타일러서 쫓아내려고 한 모양인데 제가 소문도 낼 거고 이혼도 절대 안 할 거라고 나오니까 태도를 바꾸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상간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하신 눈치였죠. 처음엔 저에게 1억을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송도 걸지 말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안 받고 이혼도 안 할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5년 차에 1억이면 나쁘지 않은데 왜 고집을 부리냐며 난리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급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소송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건지 어머님이 몹시 적극적으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어머님은 그 후 다시 저를 찾아와서 2억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대강 보니 그 여자가 소송당하면 자기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고, 절대 소송당하면 안 된다고, 돈을 줘서라도 말려달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에 저는 역시나 싫다고 거절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맘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시댁에서 지내는 듯 했는데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애 키우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생활비도 더 이상 보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따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애 낳고 산 와이프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는지 참담했습니다. 지 자식도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가방이나 폐물 등을 팔아가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의 물건들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간소송도 걸었고요. 그거 알고 남편과 어머님은 난리쳤는데 생활비를 안 주니 별 수 있느냐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팔 때쯤이면 위자료도 들어오지 않겠냐고, 그 위자료로 생활할 거라고, 위자료 다 떨어지면 또 그 여자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 했죠. 제가 어쨌든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티니까 어머님은 당장 소송 취하하라고 하면서 결국 3억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들도 더 이상은 마련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더라고요. 5년 살고 3억이면 적은 금액 아니라고, 더 이상은 우리도 해줄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마음 떠난 남자 붙잡아봤자 아니냐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버티면 자기들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차라리 3억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나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는 소송 걸리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지 자꾸 어머님을 채근해서 소송을 취하하게끔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는 싫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라고 그런 과정들이 좋았겠나요? 마음 같아선 너무 치사하고 더럽고 그 인간들 보기도 싫어서 그냥 이혼하고 애 데리고 나오고 싶었죠. 이혼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통에 저도 심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이혼 못한다고 했지만 저도 질릴 대로 질려서 그냥 이혼을 하고 저 사람들하고의 연을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고민에 종지부를 찍어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쉽게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그날은 오후에 아이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한 남자였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에 경계심이 확 들더라고요. 남편도 없는 집인데 낯선 남자가 찾아왔으니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경찰입니다. 혹시 여기가 송우창 씨 집인가요? 경찰이란 말에 저는 몹시 놀랐죠. 그 사람은 인터폰으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었기에 그 공무원증조차도 진짜가 맞나?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찰분이 무슨 일로? 송우창 씨 부인분 되시죠? 예. 혹시 권율이라고 아십니까? 그 경찰은 권유리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권유리는 남편과 바람이 난 그 부동산 전문가의 이름이었어요. 갑자기 권유리라는 이름이 나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권유리요? 네, 아는데. 권율이 씨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 보고 잠깐 있으라고 하고 현관문 걸쇠를 잠근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경찰은 다시 한번 공무원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일로? 권율이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거든요. 네? 그 여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니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죠. 그날 경찰이 돌아갔고 그날 저녁 많은 생각을 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할 테니 3억 준비해달라고 했죠. 어머님은 드디어 생각을 바꿨냐고 하시면서 당장 내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더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했던 저는 그날 경찰의 방문으로 바로 마음을 바꿔먹고 이혼을 결심했던 거죠. 다음날 집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과 남편을 만났고 이혼 서류와 함께 변호사 한 명도 함께 왔더라고요. 1억씩 3번에 나눠서 입금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 진행 중이던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취하했어요. 다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고요.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에 관한 내용도 빠짐없이 협의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작성한 협의 이혼 서류는 법원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남편과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이제 와서 보니 둘이 참 닮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과 어머님이 모자지간이라도 참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구박하고 마음대로 갈아치우려고 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보이더군요. 그래, 이런 인간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지내면서 내 속 끓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은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을 가만 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5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달라졌다고 어쩜 이렇게 차갑게 변해서 저를 내칠 수가 있을까 생각할수록 그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찍은 이혼 서류를 가만히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막 운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이 기막혀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손으로 가볍게 닦았고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 우니?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왜 울어? 그 말에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남편 바람나고 시어머니랑 힘 합쳐서 하루아침에 저 쫓아내는데 제 상황이 기가 막혀서 눈물 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시모도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제 끝이라고 본성 나오나 보네. 제 본성이 뭔데요? 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아휴, 그래, 고맙다. 3억이나 잘 챙기면서. 자꾸 빈정내실 거예요? 그냥 이혼 서류 찍고 없던 일로 할까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제가 눈을 부라리며 말하자 어머님도 입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달래듯이 그랬습니다.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엄마 말대로 우리는 맞지 않은 인연이었나 봐.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말이나 똑바로 해. 딴 여자 생겨서 자식이고 마누라고 내팽개친 주제에 맞지 않은 인연? 당신은 책임감도 없고 그 정도 인간이었던 거야. 제 말에 어머님은 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하여튼 미안하다. 신우 양육비는 절대 빠지지 않게 보낼게. 당연한 소리지. 양육비 똑바로 안 보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쨌든 어딜 가든 잘 살길 빌게. 나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혼해 주는 것 같아?
다 끝났으면 일어나자.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사람을 병신 호구로 보나 사람 쫓아내면서 끝까지 착한 척 위선 떠는 게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싶기도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확고히 마음먹었던 건 다른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오늘 접수할 거고 조정도 최소한으로 잡을 거예요. 빠르면 2, 3개월 안에도 마무리가 될 건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권유리 씨 새 며느리로 맞이하시면 되겠어요. 어머님 늘 저한테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돈 잘 굴릴 수 있는 며느리 얻고 싶다고. 제가 생각해도 어머님 며느리로는 권유리 씨가 딱인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얼굴로 보더라고요. 저는 진심을 담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 접수하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접수도 했고 저는 이번 달 안으로 짐 챙겨서 아이랑 나가겠다고 했죠. 그 사이에 저는 아이랑 살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아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병원 원무과 자리를 알아보았죠. 한의사 사모님 소리 듣다가 이혼당하고 다시 일을 구해야 되는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것들 앞날도 뻔히 보였기에 차라리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집도 구하고 아이 어린이집도 옮겼어요. 그리고 괜찮은 병원 원무과 자리가 나서 취업도 했죠. 생각보다 모든 게 빨리빨리 구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남편과의 인연은 끝을 내게 되었어요. 이혼 확정은 안 났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죠. 그렇게 새로운 곳에 정착한 저는 다시 시작된 제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죠. 바로 남편네 한의원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뭐 때문이냐고요? 바로 남편 내연 여인 권유리 씨의 사기 행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저를 찾아와서 해준 얘기는 실로 놀라웠어요. 권유리의 실제 이름은 권형미이고 부동산 관련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우아한 겉모습과 수려한 말발을 지녔지만 실상은 고등학교 중퇴라서 중졸이고 20대 초반에 이미 사기 전과로 감방에 다녀온 적이 있는 무시무시한 여자더라고요. 20살에 동거하던 남자가 전문 사기꾼이었고 권유리는 그 남자 바람잡이 역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같이 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소소하게 남 등쳐먹고 다니면서 사기치다가 부동산 관련 공부도 하고 그쪽 계통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권유리는 바로 직전에 타 지역에서 한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서 볼링장을 크게 하는 남자였다고 하는데 권유리는 그 남자의 명의와 이름을 팔아가며 그 동네에서 부동산 사기로 크게 한탕 해먹고 도망간 거래요. 그리고 권유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게 되면서 저희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도 만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사기꾼한테 제대로 물린 거였죠. 권유리의 전 남편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권유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권유리에 대해서 조사하던 경찰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권유리는 이번에는 저희 전 남편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남자가 한의원 원장이다 하면서요. 게다가 시모까지 그 여자한테 사람도 많이 소개해준 모양인데 한마디로 시모도 남편도 본의 아니게 그 사기 행각에 동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경찰이 저를 찾아왔기에 저도 남편과 그 여자와의 관계를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네 병원에 자주 드나드니 그쪽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그 잘난 여자가 사실은 입만 살아있는 사기꾼이라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으면서도 고소하던지요. 네, 어머님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그 사기꾼 여자 며느리로 맞이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빨리 이혼을 진행한 거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하길래 어떻게 됐나 별일 없이 지나갔나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한의원으로 경찰들이 찾아왔던 것 같고 남편과 어머님은 무려 공범 의혹은 없는지 조사를 받으러 다녔대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낌새를 눈치챈 건지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사람 헌신짝 취급하더니 그 최후가 참 우습게 됐더라고요.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소개까지 해주고 원래 있던 며느리한테 3억 쥐어주며 이혼해달라 소송 취하해달라 부탁한 거예요. 그 사기꾼을 며느리로 맞이하려고요. 게다가 이제 와서 보니 그 여자가 소송 취하해달라고 그 난리를 쳤던 게 소송이 걸리면 자기 정체가 탄로날 수 있으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저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보니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연락하던 남편의 한의원 직원한테 건너들었는데 전 시모도 그 일로 경찰서 오다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새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고 본인 손으로 사기꾼을 자기 아들한테 소개해준 꼴이잖아요. 게다가 본인 역시도 그 여자한테 당한 금전적인 피해가 꽤 되는 듯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시모는 주변 사람들까지 제법 소개해준 모양인데 공범 의혹까지 받는 시모가 다 덤태기를 쓰게 생긴 거죠. 한의원으로 경찰 오다니고 소문 퍼지니까 이미지도 정말 안 좋아졌고요. 잘난 새며느리 맞이하게 제발 이혼 좀 해달라더니 이렇게까지 폭망할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결국 타 지역으로 도망간 권유리는 경찰에 잡혔고 전시모는 돈 잃고 손가락질 받고 알아 누웠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토록 급에 맞는 며느리 얻고 싶다고 노래 부르시더니 이제 와서 보니 그 집에 딱 잘 어울리는 급에 맞고 수준에 맞는 며느리감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여자랑 재혼 전에 다 어그러졌지만 그냥 새 며느리로 맞이하고 살았어도 그 최후가 참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고 안 좋아해서 제 자존감도 참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늘 의기소침해 있고 할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저 혼자 사니 오히려 경제적인 부족함은 좀 있을지언정 마음만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결국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때 열렬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전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이제 모두 털어버리려 합니다. 전 시모에게 저는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저를 끊임없이 후려치려고 했지만 저는 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늘 상기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더욱 보란 듯이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